안녕하세요, 오무이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짧고 무서운 이야기 몇 가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라는 이야기 볼게요. 초등학교 때 일이네요. 전 이 일화를 말할 때면 오른쪽 귀가 알싸하게 저려옵니다. 저는 중1 때까지 눅눅하고 상습, 누수가 되는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바퀴벌레와 곱등이 집게벌레와 친구였죠. 바퀴벌레 무섭다는 사람이 가장 이해가 안 가는 1인입니다. 서두는 그만. 본론으로 가자면 전 꿈을 꾸고 있었어요. 진짜 제가 재미를 위해 추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껌껌한 갱 안에 있었고 곡괭이로 굴을 파고 있었는데 굴을 파면 팔수록 제 귀가 아픈 겁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물감에 이어서 통증이 시작되자 사자우를 질러대며 일어났어요. 귀에서 푸득푸득 부르르르 서걱서걱 미치겠더라고요. 바퀴벌레가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푸득대는 소리가 납니다. 부들대는 소리도 나고요. 계단으론 앞으로 나가려고 앞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는데 그 소리가 정신을 빼놓더라고요. 제가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 귀 입구에 꿀을 발라보기도 하고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허둥지둥 119에 전화하셨는데 119 대원께서 가정의학, 비상응급치료과 여튼 그쪽 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물을 넣어 익사시키라고 하더군요. 귀에 물을 넣으니 약 1시간에 걸쳐 부들부들 떨며 죽더군요. 진짜 그 더러운 이물감과 소리는 아직도 못 잊어요. 다음날 이비인후과에 가서 사체를 빼고 중이염에 걸렸답니다. 약간은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얼마나 괴로웠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야밤운동. 한 아주머니가 밤에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웬 여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여자의 핸드폰을 찾아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화면에 남자친구라고 표시되었고 몇 초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저기 이 여자 남자친구죠? 여자친구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당장 와주세요. 남자친구는 알았다고 하며 끊었다. 몇 분 후 남자친구가 왔다. 남자친구는 어떻게 장소도 얘기 안 했는데 알고서 왔을까? 라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아마도 이 남자친구가 범인이야. 자명종이라는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의 이야기. 나는 학교 근처에 맨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매일 동아리 활동 때문에 알람 시계를 6시 30분에 맞춰 놓았다. 나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일부러 소리가 큰 알람 시계를 샀었고 게다가 스위치를 다시 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음날 아침이면 울리는 시계였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어 고향에 내려갔는데 깜빡하고 알람 시계의 스위치를 끄고 가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다. 아마 한 달간 매일 아침 6시 반에 크게 울어댔을 것이다. 9월이 되어 내가 자취방에 돌아오자 누군가가 침입했었는 듯 유리창이 깨어져 있었고 머리맡에 있던 자명종은 완전히 박살나 가루가 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도둑을 맞은 흔적은 없었다. 아마도 옆집이나 위아랫집에 사는 누군가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시끄럽게 울려대는 알람의 분노. 남의 집의 방망이나 뭔가를 들고 침입해서 광분한 모습으로 시계를 부수는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은 섬뜩하다. 물론 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잘못은 했네. 미대생의 그림. 미대의 여대생이 그림을 그리려고 미술실에 들어갔다. 그림을 그리려던 때
금발에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진 여자아이의 그림이 눈에 띄었다. 제목은 프랑스 아이. 누가 그렸는지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가던 길에 선생님과 마주쳐 그 그림이 뭔지 물었다. 아, 그 자고 있는 프랑스 아이 그림? 뭔가 이상하다. 여대생은 그림의 눈이 푸른색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선생님은 그 그림의 아이가 자고 있다고 말했다. 여대생이 봤을 때 귀신이 들려서 눈을 뜬 건가? 50년 결혼 생활. 어느 시골에 있던 노 부부를 지역 신문이 인터뷰했을 때의 일이다.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오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받은 남편은 옛날을 생각하며 말했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멕시코로 갔지. 그리고 당나귀를 빌려서 서로 사이좋게 사막을 돌아다녔어. 그랬는데 아내가 탄 당나귀가 갑자기 무릎을 팍 접었고 아내는 당나귀 등에서 뒹굴며 떨어졌지. 아내는 일이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당나귀를 타고 산책을 했어. 잠시 후 당나귀가 또 무릎을 접었고 아내가 떨어져 버렸어. 아내는 일이라고만 말하고 다시 당나귀를 탔어. 그리고 아내가 당나귀에서 3번째 떨어졌을 때 총을 꺼내서 당나귀를 죽여버렸어. 나는 그때 엄청 놀랬고 아무리 그래도 당나귀를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아내를 심하게 꾸짖었지. 그랬더니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뭡니까? 1. 저 아줌마는 총 2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자에게 외친 일은 즉 아저씨한테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쫄아서 화목하게 살았답니다. 무서운 아주머니의 이야기. 진짜 무섭네. 총을 바로 들어서. 어느 여학생의 이야기.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이 어느 날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편물에는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았고 우편물 안에는 비디오 테이프 한 개만 들어있었대요. 비디오 테이프가 나올 정도면 아주 옛날 이야기인가? 누군가의 장난이나 스토커의 장난일지 몰라 여학생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학생은 비디오 테이프를 동아리방에 들고 가서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보기 시작했대요. 비디오 테이프를 틀자 낯선 남자 한 명이 나왔고 그 남자는 방을 뛰어다니며 이상한 춤을 미친 듯이 추고 있대요. 정신 나간 모습과 해괴한 행동 때문에 같이 보던 동아리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면서 킥킥거리며 웃었대요. 그런데 혼자 자취를 하던 그 여학생은 소리내어 엉엉 울더랍니다.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겁에 질린 채로 울면서 말하더래요. 저기는 바로 내 방이란 말이야. 흑유. 누군가가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이런 영상을 찍었군. 유튜브에나 올리지. 왜 테이프로 해서 저렇게 보냈을까? 폐교. 전에 읽은 이야기로 5, 6명으로 그룹을 만들어 폐교인지 어딘지 담력 시험 삼아 가서 번호대로 차례차례 출발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명만 남았을 때 너무 이상해서 한 명이 남은 한 사람에게 내가 15분 지나도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해 라고 말하고 출발. 15분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 경찰이 건물 안을 조사해보니 화장실 한 칸에서 전원이 목을 매달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거 상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데 그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서 목을 매달았다는 거잖아. 어쩐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무서워. 끝. 무섭지. 이렇게 끝났다는 게 더 무서운데? 아니 어떻게 이야기를 저렇게 끝낼 수가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무이야, 저기 밖에 누구고? 그러시길래 창문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 아무도 없는데 얘.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네. 이러심. 내 생각엔 저승사자? 그쯤이었을 듯. 할머니도 가끔 옆에 초상 치르면 기다란 남자가 지나다닌다고 함. 아, 무서운 이야기죠. 저도 나중에 늙으면 보이려나? 무섭다. 동반 자살. 20년 전 아파트에서 가족 동반 자살이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아이를 모두 죽이고 자신은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한다. 아, 이런 이야기가 그래도 좀 드문드문 신문에도 나곤 하죠. 이런 슬픈 이야기인데, 그 뒤로 그 층의 거주자들은 연달아 이사 갔다. 이유는 모두 같았다. 아, 뭘까? 베란다에서 그 가족이 쳐다본다. 이사 가야지. 쳐다보면. 헌팅이라. 어느 젊은 남자가 거리에서 매력적인 여성을 헌팅했다. 그녀는 상당히 적극적이라 두 명은 곧 호텔에서 뜨밤을 보내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남자가 눈을 뜨자 이미 여자의 모습은 없었다. 혹시 하는 생각에 짐을 뒤져보았지만 딱히 없어진 물건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먼저 돌아가 버린 것인가? 하고 생각한 남자는 흐뭇한 얼굴로 얼굴이라도 씻을까 하며 세면실에 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거울에는 새빨간 립스틱으로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다. 아, 에이즈의 세계에 어서 오십시오. 에이즈를 옮겼군. 이건 진짜 무서운데. 불치병, 못 고치는 병. 이상한 사진. 생일날 집에서 파티를 열고 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이상한 것이 찍혔다. 바로 등 뒤에 장롱에서 하얀 얼굴에 새빨간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노려보고 있었다. 친구들과 너무 무서워서 영능적 능력자를 통해 감정을 받았다. 이 사진에선 연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심령사진이 아닙니다. 우린 귀신이 아닌 것 같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곤 모두 멈춰서 식은땀을 흘렸다. 귀신이 아니라면 사람인 게 더 무섭죠. 처음 본 사람이 장롱에서 얼굴을 사람이라면 진짜 무서운 거지. 형. 금요일 밤 고단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오늘도 거래처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심란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 하지만 가족들은 미국에 있다. 나는 기러기 아빠다. 심란한 마음으로 무작정 길을 걷고 있다. 걸으면서 문득 옆을 보니 노인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남자 앞에 있는 책상에는 점이라는 종이가 붙여져 있었다. 아무래도 점쟁이 같다. 남자는 호기심에 점을 보기로 했다.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저 말고 형 운세를 봐주실래요? 점쟁이는 형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봤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5년 후의 나이를 대답했다. 사실 남자에겐 형이 없다. 심란한 마음에 점쟁이에게 대신 화풀이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무이씨? 점쟁이는 점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안색이 좋지 않았다. 책상에 쌓아둔 책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한 점쟁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물었다. 실례지만 무이씨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죠. 너무 건강해서 탈이죠. 그러자 점쟁이는 형에게 몸을 소중히 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점쟁이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느껴 물어보았다. 왜 그러세요? 당신의 형은 운세대로라면 5년 전 오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 남자 오늘 죽는겨? 죽는 이야기가 나와서 가난 말기 하나 더 봄. 선생님, 그럼 저는 죽는 건가요? 나는 25세 젊은 나이에 가난 말기의 선고를 받았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100년 후에는 가난 말기는 쉽게 고쳐질 수 있겠죠? 의사는 나에게 의문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냉동인가.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실험 결과는 모두 성공적이라고 했다. 지금이라면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 의사의 제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수락했다. 나는 실험실로 옮겨졌고 100년 뒤에 깰 수 있을 만큼 내 몸이 얼어가는 것을 느꼈다. 꽤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의 나는 다시 평온을 찾았다. 휴, 완전히 끝났군. 완전히 굳었어. 이제 질소 캡슐에 보관하자고. 자, 박영수 씨, 이제 입수합니다. 몸은 얼었지만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의식은 그대로. 100년 동안 의식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 심심. 완전 심심. 100년. 오늘은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좀 그러네. 이거 여기서 끝내기 좀 그러니까. 마네킹. 잘 살고 있던 어느 부모와 딸이 있었다. 그런데 부유하고 행복한 이 가족의 삶을 시샘하던 이모가 그만 질투심에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모는 보험 사기를 치기로 하고 자기 앞으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한 뒤 부모를 죽여버렸다. 이모는 보험금을 차지하고 아직 어린 딸의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유산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딸은 이모가 범인인 듯하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아무런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모를 놀래켜 범죄를 자백하게 하려고 꾀를 내었다. 그녀는 돈을 구해서 마네킹 제작사에 주문 제작을 의뢰했다. 살아있던 당시에 엄마와 매우 흡사한 모양으로 마네킹을 만들어서 집안에 배달해달라고 한 것이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딸은 이모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이모를 불렀다. 그리고 이모와 같이 집에 갔다. 집에 가보니 벌써 마네킹이 와 있었다. 마네킹은 무척 정교해서 진짜 같았으며 눈을 부릅뜬 듯한 표정이었다. 마네킹에서 말하는 듯 소리가 나왔다. 네가 여기에 웬일이니? 그 모습을 보고 이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모는 공포에 질려 말조차 잇지 못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다. 딸은 씁쓸한 기분이면서도 마네킹의 음성장치까지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곧 초인종이 울렸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마네킹 배달 왔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배달원 한 명이 그제야 주문한 마네킹을 등에 지고 와 있었다. 소름. 요건 좀 괜찮았네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